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환율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요. 제가 캡처한 시간으로 보면 1,529원 그리고 1,531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눌리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코스피는 연일 상승세인데 왜 환율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코스피가 만약에 이 반도체 사이클로 올라가잖아요. 삼전 릭스가.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에도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이제 하락 사이클 때는 과연 이 환율이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만약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스 환율도 가져왔는데요. 야, 토스 환율은요 1,536원이에요. 아, 이거 진짜 지금 바로 바꾸는 환율은 1,536원으로 진짜 높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 올려가려고 하거든요. 와, 이거 보면서 이거 환율이 이걸 왜 못 잡을까 진짜 계속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뭐 물론 우리야 뭐 미국 주식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금이랑 은이랑 이런 것도 투자하니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우리의 이 내수 경제랑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환율이랑 유가도 지금 뭐 휘발유 가격이 2,000원 대 육박하고 그다음에 환율도 이제는 1,500원, 1,600원 된다고 하면 야, 이거 물가가 과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얼마나 많이 오를까 이게 좀 걱정되는 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야, 이 환율 차트거든요. 역대 환율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IMF 때 비슷하게 지금 다 올라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는 올라갔다 다시 다 내려와서 정상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리먼 때도 이렇게 올라갔다 정상화가 됐는데 지금은요. 서서히 올라간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균 환율은 이때보다 IMF 때보다 아니면은 여기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고 하거든요. 왜냐? 진짜 꾸준히 이 주식이 가는 것처럼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처럼 환율도 지금 우상향하면서 뭐 1,500원이 원래 뭐 1,400원이 뉴 노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1,500원이 뉴 노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1,500원대 위로 가면은 바로바로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눌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1,500원 위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심각한 거는 이렇게 놀다 보면은 투기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투기 세력들이나 이런 데가 장난쳐 버리면은 더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예전에는 1,500원 위로 가면 무조건 이렇게 눌렀는데 이제는 안 누르나? 약간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면서 '더 올려 볼까?' 이렇게 갑자기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걱정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뭐 코스피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달러도 풍년인데 왜 이 원화 가치는 떨어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핵심은 단순합니다. 어떤 거냐면 한국이 달러를 못 버는 게 아니라 이 벌어들인 달러가 원화로 이렇게 바뀌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남는 구조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그리고 한국의 이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역대급 지금 경상수지 흑자 그다음에 코스피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데 왜 원달러 환율만 1,500원 이상이냐 내려오지 못하고 있냐 이거는 과거랑 지금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 풍부한 이 달러에도 이 환율이 높은 이상한 상황은 이 외환 시장에서 지금 달러를 빌리는 비용 있잖아요. 이 비용이 낮아졌는데 달러를 사는 가격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 간 이 외환 자금이자 외화 자금에서는 이 달러가 부족하지 않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리는 거는 그래도 잘 쉬운데 이 현물화 시장 이게 어려워요.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 드리면은요. 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는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사려는 수요가 약하다 보니까 이 환율이 1,500원 위로 이렇게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반도체가 잘 되고 이렇게 했더라도 달러를 지금 구하려는 사람이 많지 원화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해외 투자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1분기에 이 경상수지 흑자만 해도 738억 달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반도체 수출 때문에요. 근데 이 벌어들인 돈을 이렇게 과거에는 이 수출 증가가 하면 달러가
유입되고 원화 환전되면서 원화가 강세로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 수출 증가가 돼도 달러 유입이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해외 투자가 확대되거나 아니면 원화로 환전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갖고 있어요. 왜냐?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이 환차익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게 되는데 그냥 달러로 갖고 있는 겁니다. 굳이 쓸 거 없으면은. 그리고 해외 투자가 확대되니까 해외 공장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원화 환전이 제한되고 그러면 원화 약세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아무리 달러를 많이 벌어도 우리는 자원이 나오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 들이는데 이 자원을 수입할 때는 달러가 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벌어들인 달러가 여기를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뭐 주식이 막 반도체 주가가 날아간다고 해도 이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이 기업들의 이 달러 예금 제가 앞서 말한 달러 예금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기업들에게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은행들도 이 외화예금 금리를 낮추면서 달러를 계속 쌓아두는 매력은 이전보다 줄여서 이렇게 좀 환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국장 복귀를 하고 싶은데 진짜 좀 정부에서 그렇게 크게 막 국장 복귀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서학개미들이. 왜냐 혜택이 좀 별로예요. 제가 그때 국장 복귀 계좌 해드리면서 야 이거 혜택 별로다. 이렇게 하면 누가 하냐. 왜냐 5천만 원 환전을 해도 그다음에 그 해 연도에 해외 주식을 매수를 하면 그걸 또 차감이 되고 막 계산식이 또 이상하고 막 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 계산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게 공제가 된다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하려다가 지금 보류 중인데 오히려 환전이 지금 속슬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미국 반도체도요. 그다음에 환율이 또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 세금 수익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굳이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샀으면은 더 많이 올랐겠지만 그거는 뭐 투자의 영역이고 지금 환전을 했으면은 이거 벌지 못했겠구나. 그래서 이거 국장 굳이 복귀를 해야 되나? 좀 이런 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저 그래서 원래 올해에는 국장을 좀 많이 매수를 하고 해외 주식은 조금 줄이려고 했는데 좀 그것도 좀 약간 보류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크죠. 저는 이게 지금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닫혔잖아요. 이게 닫힌 게 왜 커지냐면 원유를 구하기 위해서 이 현물 시장에서 많은 달러가 필요하죠. 원유를 빨리 구해야 되니까. 근데 달러를 구하려면 결국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겠죠.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축통화의 패권 전쟁으로 어떻게든 지금 이런 전쟁 이런 걸 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끝까지 유지를 하려는 또 처절한 이 미국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되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 보면 튀르키예나 아니면 인도 이런 데에도 지금 이런 중동 사태 때문에 특히나 인도 이런 데에는 거의 뭐 중동에서 많은 원유를 수입을 했는데 원유가 많이 끊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루피 환율이 인도 환율이 거의 뭐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자기 재산을 지켜야겠다 해서 금은을 많이 샀거든요. 인도 국민들이. 그래서 인도 총리는 금은도 이제는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세를 또 올렸잖아요. 야 그거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외부 변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특히나 우리나라 유가까지 오르고 유가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빠르게 지금 달러 수요도 늘어나니까 환율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 외국인들이 요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막 레딧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X에서도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런 거 비트코인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막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투자를 해서 또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환율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많이 투자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또 이게 한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와도 다시 또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버리니까 달러 유출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한국 주식시장이 뭐 매력적이고 투자할 만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지만 주식 투자 후에 뭐 따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뭐 다른 어떤 자산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행해서 쓰거나 이런 컨텐츠가 제가 봤을 땐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돈만 벌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지금 반입돼서 한국 주식을 매수해서 증시가 상승하고 그걸로 이제 차익 실현으로 주식 매도하고 다시 또 이제 원화를 달러로 재환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재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 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관광이든 아니면은 진짜 주식을 장기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를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걸 아직까지 우리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끝까지 믿고 장기 투자는 안 하고 그냥 차익을 실현하고 바로바로 나가니까 아무리 뭐 코스피가 올라도 환율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환율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또 이번에도 금리 동결을 하면서 또 매파적 금리 동결이다. 중요한 거는 행동이 중요한 거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뭐 금리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올리기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뭐 세 가지 이유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동 리스크로 이 유가와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졌고, 그다음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었다. 이런 걸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려보라고 지금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금리 차도 지금 계속 미국이 금리가 높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환율이 내려오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이게 과연 안 터지고 100일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 관리를 진짜 안 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이 M2 통화량 있잖아요. 미국 대비해서 2배 이상 M2 통화를, 그러니까 통화량 돈을 많이 더 뿌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이 환율은 나빠질 텐데 좀 그게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또 좀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요. 야, 진짜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고환율은 또 1,500원 이상이 고착화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가 계속 급증되죠. 서학개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자본이 유출되고 있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계속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쪽 아래쪽은 이 한국 경제의 이 잠재 성장률의 하락, 물론 지금 반도체 메모리 슈퍼 사이클 때문에 잘 가고 있지만 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고령화되는 거, 그다음에 내수 성장성이 당연히 고령화 때문에 악화되겠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환율은 내려가기가 힘들어지겠죠. 이게 참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환율이 1,500원대 이상 1,600원 이렇게 가면은요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좋아지는 사람은 자산가 및 해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이나 미국 주식이나 금이나 해외 ETF 보유자, 뭐 중국 주식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ETF 보유자들은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 경제랑 서민들이죠. 그래서 달러 자산이 없는 원화 소득자, 저랑 보통 다 월급쟁이들이 원화로 받죠. 저도 그렇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원화로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식량, 원자재 수입, 그다음에 이런 걸로 이제 물가 상승이 하겠죠. 그러면 생활비가 폭등하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겠죠. 당연하죠. 지금 유가가 여러분들 2,000원이에요.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고요. 환율이 이제 1,500원 넘어갔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잘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고착화 되면은요. 야, 우리 생활비 부담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 물가가 또 얼마나 올라갈지 진짜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더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이 환율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뭐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돼야겠죠. 그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이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꾸준히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걸 보여줘서 외국인들도 장기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겠죠. 근데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속도도 좀 줄여야겠죠. 이렇게 지금 보면 국장 복귀 계좌를 제대로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그렇게 해주니까 서학개미들도 국장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뭐 잘 올라도 복귀를 안 하는 거죠. 굳이 복귀 안 해도 그냥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아니면 환차익으로도 그 정도 수익이 나니까 굳이 복귀를 해야 돼 하면서 복귀를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느 것이 지금 해결이 될까 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했다시피 이 1,500원대 위에서 계속 논다는 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좀 시나리오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IMF 때도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환율 위기가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튈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외환 위기 때 있잖아요. IMF 때가요. 146% 올랐다고 합니다. 800원에서 1965원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에서 2009년 있잖아요. 이때 1,050원에서 1,600원까지 52%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위기 코로나 쇼크 때는 1,155원에서 1,296원으로 12%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별로 지금 시점에서 오른다고 하면은 물론 이거는 1,500원 초반대에서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코로나 수준으로 하면 1,688원이고요. 지금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면은요. 2,291원. 그다음에 IMF 수준으로 하면 3,707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거 진짜 우리가 준비하려면 그래도 존 버나드가 뭐 달러도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달러나 아니면은 금 뭐 이런 거 갖고 있어야겠구나. 이거 대비를 하려면 주식은 솔직히 등락이 있기 때문에 좀 모르겠지만 달러나 금은 또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골드바나 이런 것도 실물로도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품 보기란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클릭해 주셔서 한번 이렇게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뭐 골드바나 실버바나 한번 시세 한번 조회해 보시고 아니면은 다른 것도 사주시면 저한테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1,500원대 이상으로 가면 물가 상승은 진짜 심각하게 올 것이고요. 이걸 내리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자본이 더 많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